네, 한 번도 접어보지 않은 아이는 종이를 접으라고 하면 이렇게 구깁니다. 정말로 이런 거 못해서 우는 아이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학년) 때 자주 쓰는 준비물은 아무래도 필통이랑 그리고 필기도구죠. 연필, 뭐 지우개 이런 거, 가위랑 풀, 색종이,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거 있죠. 이제 학교에서 알림장 이런 용도는 공책이 있는데 그건 이제 2학기 돼서 필요하고요. L자 파일이라고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거 안내장 넣어주는 그런 이제 L자 파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학교에 가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준비물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준비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색연필이나 사인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만 거기서 제일 이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색깔이 너무 많은 거 이제 어머니들께서 좀 이렇게 사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커요. 이렇게 한 36색깔 뭐 이 정도? 네, 색연필, 사인펜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굉장히 크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색깔이 많아서 편하기는 한데 책상이 좀 좁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쓸 때 좀 불편함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1학년은 12색이면 충분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준비물 하면 생각나는 거는 색종이. 네, 지금도 학교 가기 전에 부모님들하고 어떤 활동을 할 때 색종이로 종이 접는 거 꼭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색종이 접는 책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기초부터 굉장히 이제 쉬운 거부터 차츰차츰 높아지는데 기초부터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접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1학년을 들어가면 제일 많이 하는 학습 활동 중에 종이 접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집에서 그건 좀 선행이라고 보시진 않는데 그게 좀 선행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종이를 접고 그 다음에 펴서 다시 이제 세로로 접는다거나 아니면 삼각 모양 접는다거나 여러 가지 모양을 접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집에서 같이 미리 해보지 않으면 좀 당황하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이 접는 거 그리고 가위질도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선행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 듭니다. 한 번도 접어보지 않은 아이는 종이를 접으라고 하면 이렇게 구깁니다. 정말로 저는 그런 아이들을 종종 보기 때문에 접는다, 반으로 접어 이 말이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직접 가서 제가 이렇게 접는 거야 라고 알려줘도 이제 이렇게 이를 딱 맞춰서 접는다를 그런 아이들은 한 서너 달이 지나면 이해를 하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이제 반 딱 맞춰서 접는 능력이 금방 생겨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어머니와 같이 해보면 선생님이 이제 하는데 자기가 못하면은 친구들 보는 곳에서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좀 마음이 약한 아이들은 울기도 하고, 물론 이제 부모님이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우는 아이들도 간혹 있지만 또 이런 거 못해서 우는 아이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너무 당황하니까 우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리고 가위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이것도 연습을 하면 잘 할 수 있어요. 그 요령이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내가 잘 하는데도 잘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아이들은 부모님들도 좀 당황하죠. 왜냐면 틀림없이 다른 걸 너무 잘하는데 가위가 안 돼. 이런 아이들은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왼손을 사용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들도 가끔 이제 그걸 놓치시는데 왼손을 쓰는 아이들은 가위가 달라야 되거든요. 네, 저희들이 대부분 보는 가위는 오른손으로 사용하는 가위예요. 근데 왼손 가위를 해야 되는 사람이 가위를 들고 가위질을 하면 잘 안 오려져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왼쪽 가위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 가위질 한 거에 굉장히 자신감을 얻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이제 자신감을 잃는다, 그래 극단적인 그보다는 리더십을 가진 어린이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져요.
뭐 예를 들어서 튤립 접기를 하는데 그 굉장히 쉽거든요. 삼각 접기에서 이쪽 저쪽 이렇게 하면 이제 튤립 접기가 딱 완성이 되는데 그렇게 쉬운데도 잘 못하는 경우에는 좀 당황하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거를 척척척 하면 쟤는 공부 잘하는 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인식을 박히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그 아이가 하는 것을 아이들이 따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아주 아무것도 아니지만 종이접기 잘하는 그런 경우 좀 아이들 사이에서 리더로서 좀 대접을 받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권해드리고 있어요. 첫 등교할 때는 아무래도 긴장하니까 아이들이 말을 못하죠. 말을 못해서 공간에 들어왔을 때 익숙하지 못해서 자기 자리에 좀 앉으라 이러면 잘 안 앉는 아이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자기 자리에 가서 앉는 아이들도 있었고, 아무래도 말을 못하다 보니까 좀 신뢰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이런 의사소통이 힘들기 때문에 친구하고도 약간 이제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꼭 먼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뭐 물건을 잊어버렸을 때 못 찾으면 말을 하고 찾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말을 못하면 웃는 것밖에 할 방법이 없잖아요.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실수 아닌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신뢰를 하는 경우는 애들이 많이 좀 간혹 보죠. 1년에 한 2명, 1명, 2명 이 정도는 간혹 있는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트라우마를 가지지 않도록 최대한 다른 아이들하고 이제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금방 이제 어머니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어머니한테 꼭 그러죠. 뭐라고 하지 말라고. 구중하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해주시라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금방 이제 옷 갈아입고 와서 수업 그냥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뭐 별일 아니다라고 이렇게 넘기고 있고, 그거보다는 이제 약 같은 거. 아이들이 이제 감기 들거나 이러면 점심때 약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유치원에서는 이 약을 선생님이 먹여줘요. 초등학교는 그런 체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약을 아이가 직접 먹게끔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럴 때 약간 초에 이제 좀 다른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들은 약간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은 매정하다, 뭐 내지는 잘 돌봐주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초등학교 와서 딱 바꾸지 않으면 아이들이 교사에 대해서 너무 의존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라는 우리가 입구에 들어온 거잖아요.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거를 찾지 않으면 2학년, 3학년, 4학년 때까지도 계속 교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초등학교 생활이 이제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1학년에서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스스로 네가 해야 돼. 이거는 1학년이니까 네가 직접 약은 흔들어서 마셔. 잊어먹지 말고 네가 먹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정도로 지도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아이가 이야기를 하죠. 아이가 이야기하고, 간혹 부모님이 이제 문자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주신 뜻은 대부분 우리 아이가 약을 먹으니까 선생님이 챙겨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알겠다, 이야기를 이제 먹으라고 이야기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먹여주지는 않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